자, 보시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사업 시행을 하는 방식은 아까 한번 환지 방식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내용부터 먼저 보면 이거에 대한 법조문부터 먼저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할지 이걸 할지 이걸 할지. 그때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환지 방식이나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을 선택할 때 사업의 어떤 용이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정할 때 국장한테 허가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이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방식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가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가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시행 방식을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하면 돼요? 시행자가.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먼저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이 뭐냐면 개발되는 토지 가치에 대한 금액을 누구한테? 개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급하고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그게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정하려고 하면 이 땅을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수용.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땅을 내가 사들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에 있는 땅들을 전부 다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면 이 모든 땅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사들인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왜냐하면 이걸 다 샀으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계획을 집단적으로 조성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개발 규모가 적은 경우일까요? 큰 경우일까요? 클 때, 대단지 형태로 하고자 할 때. 그래, 전체 도시 형태 마스터 플랜이 나올 때. 그래서 개발 규모가 클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의 가격이, 토지 가격이 높을 때, 낮을 때. 높은데 했다는 것은 냄새가 나죠. 그렇죠? 아니, 토지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수용 방식을 했다고 돈을 주고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 방식을 한다는 것은 토지 가격이 뭐 할 때? 다른 곳보다도 가격이 낮을 때 수용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높으면 못 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일단 초기에 땅을 매입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진행 시간은 어때요? 한꺼번에 땅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진행 시간은 단축된다는 거. 한꺼번에 땅을 다 사면 단축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이 나와요. 환지 방식은 이것에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뭐냐면 수용된 토지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금을 주는 거는 수용 방식이죠. 그거 대신에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토지를 뭐 하겠다? 환지, 땅을 탈바꿈해서 뭐 하겠다? 주겠다. 다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교환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안 좋은 땅을 좋게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땡큐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토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땅이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 C, E, D, E, F 토지 소유자한테 이 땅 이거 개발하면 토지도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도 만들고 기반시설도 깔고 예쁘게 깔아놓으면 너 이거 개발하면 돈 된다?
그럼 그래? 근데 너 지금 돈 없잖아. 이거 개발할 거.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사기꾼 같은데? 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 남는 거 없잖아. 그래서 너가 나한테 좀 뭐 좀 줘야 돼. 사기꾼인데? 예. 뭐 좀 주면 돼. 너 돈 없다니까? 그 돈 없는 거 안다니까? 대신에 땅을 조금 떼줘. 땅을 조금 떼줘. 땅을 좀 떼줘. 아니 땅 좀 떼줘도 너 지금보다도 토지 가격이 엄청 올라갈걸? 그래? 그럼 떼주지 뭐 어차피. 그래서 토지의 일부를 누구한테? 사업하고자 하는 시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A라는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고 B라는 반듯하게 만들어서 토지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설치해요? 공공시설 용지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얼마씩 뭐 했어요? 받았잖아요. 삥 뜯은 건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은 걸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모아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땅을 이용해서 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융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걸로 나오는 분양대금 이런 걸 가지고 이익을 찾는 거죠. 자기도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채비지라고 얘기해요. 그런 땅. 이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하고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류지.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공으로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시행하고 있는 땅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보류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순수하게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채비지. 그리고 또 하나 공공시설로 쓰는 용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보류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주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환지 방식에 나오는 거예요. 환지 방식에. 채비지, 보류지 이런 말들은 환지 방식에 나오는 거지 수용 방식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토지를 다 뭐 해서 조성을 다 했어요. 하고 난 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A 토지 소유권자한테 오세요. 다 만들었어요. 일단은 토지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조성하려고 하면 일단 다 나가 있어야 되죠. 나가 있다가 다 조성하고 난 뒤에 자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와서 각각의 토지 소유권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땅이 자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땅이 전부 다 쪼개져 있죠. 집단적 개발이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모아서 이 정도 가지고 집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물론 다 허가를 독해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의견 부분이 다 맞아야 되는 거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개발 규모가 클 수가 없죠. 개발 규모가 클 수가 없죠.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소유권자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땅의 가격이 뭐 할 때 비싸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용 안 하고 지금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용 안 하고 땅 사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안 사고 그냥 조성해가지고 얼마 땅 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 지금. 그래서 토지 가격이 높을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할 때 사업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 시간이 뭐죠? 길어져요. 그런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큰 흐름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토지를 다 매입하는 거고, 환지 방식은 매입하는 게 아니고 땅을 좋게 바꿔서 다시 원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 자체를 뭐해서 얼마씩 가지고 와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전체가 개발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거예요? 혼용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걸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해서 해야 되고 다른 시행 방식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집단적으로 조성과 공급이 된다는 것은 대규모란 얘기죠. 그게 가능한 것은 누구예요? 수용이죠. 수용. 환지가 아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줄여서 수용 방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수용하든지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받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린 정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받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하면 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3번 맞아요, 틀려요? 느낌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혼용 방식인데 분할한 혼용 방식이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두 개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나눴는데 이게 뭐죠? 혼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업을 뭐별로?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분할 혼용 방식이죠. 무슨 말이세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 그럼 옳은 거 3번 찾았으니까 밑에는 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행 방식, 사업의 시행 방식까지 봤습니다. 그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고. 그럼 사업 시행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뭐가 실체가 만들어지겠죠.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받아요? 준공검사. 준공검사도 누가 해줘요? 지정권자. 기억나시죠?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 즉 인가권자하고 뭐하다? 같다. 인가권자가 곧 사업 시행자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뭐 하면 돼요?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간부에 공고하면 된다.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인가권자가 아니다.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아야죠. 됐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됐죠? 이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도, 도시개발법의 체계도 하나 전체 답니다. 이거 하나 하면 전체 뼈대를 알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환지 방식이 나오거든요. 이 혼용 방식이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한 체계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다 이런 방식인데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환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환지에 대한 방식만 권한권자가 다른 게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을 하고 환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는 권한권자가 딱 달라요. 그거 하나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딱 권한권자가 2개밖에 없어요. 2개.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가서 설명하면 그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만 먼저 잡고 나중에 환지 방식하고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아시겠죠? 다른 거는 크게 문제 없는데 환지 방식만 권한권자가 다 달라요. 환지를 하는 부분은 땅은 바꾸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맨 밑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그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도시개발법, 즉 도시개발 사업의 체계도가 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체계 잡기. 자, 도시정비법이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률 제1조에 보면 이걸 제정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토계획을 했죠. 국토계획을 해서 이제 새로운 도시를 뭐 했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개발을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노후화되겠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몇 년 단위만큼 정비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게 보통 보면 강산에 한번 변할 때 몇 년이에요?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 정도에 이 계획이 맞는지 타당성을 검토는 해야 돼요. 그럼 중간이면 몇 년이에요? 10년의 중간이면 5년이죠. 5년. 그래서 그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오케이, 고! 스톱! 다시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5년 주기가 대통령 선거 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이게. 물론 그게 맞춘 건 아닌데, 원래는 10년 단위로 체크하는 거였고, 5년 정도, 반 정도의 타당성 검토는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게 계획이 맞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 선거 주기하고 맞아가지고 사업이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 법은 도시 및 플레임으로 얘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은 도시 기능의 뭐죠? 회복.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노화가 되고 낙후가 되어 있을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능을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 자체가 불량한 지역을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다시금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규정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당연히 깨끗하게 개선하고 그리고 주거 생활의 질을 뭐 하는데 그렇죠. 높이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도시정비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그런다? 정비사업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률에 보면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먼저 뭐냐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정비해야 될 구역부터 정해야죠.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우리 지역 정비구역으로 정해주세요 하고 막 안을 올릴 거예요. 그 안을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게 고난권자가 계속 바뀌어요. 도시개발법은 한 번에서 끝까지 갔잖아요. 근데 정비법은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비법은 앞에서 배웠던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을 완전히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에 걸 기억하면 자꾸 헷갈려요, 이게. 정비법은 머릿속에 뭐냐면 머리에 그게 쉽지 않겠지만은 머리를 이렇게 나누세요, 두 개로. 공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 있죠. 머리에 공법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쪽은 이렇게 옆으로 좀 집어넣으세요. 여기가 국토계획법, 여기가 도시개발법, 그리고 이쪽은 정비법은 따로 빼놓으세요. 따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안 헷갈려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비법이 자꾸 헷갈려요. 이게 앞에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정비법을 아예 따로 빼놔라고. 아시겠죠? 정비법은 고난권자가 완전히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주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헷갈려요, 진짜. 너무 헷갈려요, 진짜. 자, 그래서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이런 정비사업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공공에 대한 정비사업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린 그냥 전체적인 것만 알고 기본 계정 가서 기본 사항 가서 공공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덧붙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총 세 가지입니다. 정비사업은 총 세 가지. 세 가지. 이 사업이 이제 공공도 생긴다 그 얘기예요. 총 사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주거환경 사업.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죠? 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게 극히 열악하고 모두 많아요. 오래되고 불량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뭐하고자 개선하거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자체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또는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 불러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말 그대로 그냥 달동네 위쪽 있죠, 위쪽. 이 위쪽에는 아시겠지만 도로 자체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이용시설도 제대로 안 잡혀 있다고. 그래서 그냥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형성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서야 돼요? 그렇죠. 국가가 나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서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나선다고요? 행정청이. 행정청이 나서서 주로 하게 된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한다 그 얘기예요. 무사하세요? 그걸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기 산 위에 있는, 그렇죠? 달동네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으니까 주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을 거다. 그 노후불량 건물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은 뭐냐면 이겁니다. 재개발 사업. 개발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한 부분이 우리가 아까 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노화되고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 이게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몇 개 뜯어 고쳐서 될 게 아니에요. 다시 개발을 해야 돼요. 다시. 그걸 정비법에서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비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자체도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열악하지만, 이건 더 열악하지만.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대표적으로 뭐냐면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과 공업 지역이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이 공장 지역이죠, 이게. 공장 지역인데 이게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처음에는 개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거죠, 이게.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면 상업 쪽 지형인데 이쪽 부분이 이게 부산 쪽에 북항입니다, 북항. 거의 북항 쪽이 뭐냐면 슬럼화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상업 형태가 돼 있는데 상업 지역으로 돼 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 이게.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다시 뭐하다? 개발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술의 전당 집어넣고 상업 업무 집어넣고 뭐 터미널부터 해양지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다 갈아엎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 기능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 부른다?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몇 가지 나오면서 공공이 하게 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까지 나오게 돼요, 이제. 원래는 그러면 그때는 재개발 사업, 일반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형성이 돼요? 조합이 형성이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막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는 안 됐지만. 위에 자체는 곧 뭐가 돼요? 공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공공이란 말을 따로 붙여서 공공주관계 그런 말을 안 써요. 근데 이거는 사적인 부분이 강했는데 이제는 공공
재개발을 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또 하나 사업은 이겁니다. 재건축이라는 거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재건축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건축 사업 조합 만들고 막 하잖아, 이게. 그럼 이것도 개인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재건축도 이제 공공 재건축이 나와요. 이 부분도. 재건축은요, 뭐만 다시 하는 거예요? 건축만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개발을 다시 하는 거고. 건축만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건축만 다시 하냐면 정비 기반 시설은 뭐 하니까? 양호하니까. 도로나 이런 거는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만 오래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주위에 도로나 이런 건 되게 잘 닦여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죠? 손대면 톡하고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 엄마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주로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다? 재건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비 기반시설을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허물어서 하는 거예요. 건물만 허물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해서 이렇게 막 위로 올리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특징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정비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정비 사업은 무슨 사업? 주거 환경 개선, 공공의 성격을 띠는 거. 그리고 또 뭐죠?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 두 개는 공공의 성격은 그렇게 띄지 않는데 이게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사업도 같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그러면 한 가지 표칭을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위에 달동네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반시설이 엄청나게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이 많은데 주로 뭐가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은 그다음 밑에 단계. 그나마 재개발 부분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지 않고 그냥 양호하지는 않고 재개발 사업은 그래도 부족한 상태가 있다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열악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주로 뭐죠? 상업이나 공업 지역이 위치한 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건축은 맨 밑에 있는 곳이죠. 기반시설은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뭐가 돼요? 건물이 오래된 거.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주로 많은 거. 이건 재건축을 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위하고 이 밑에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싹 다 미는 거예요. 땅이든 건물이든 전부 다 밀고 다시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뭐만 미는 거예요? 건축물만 밀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비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27회 때 시험 문제 한 번 나오고 올해 32회 시험에 나온 거 점수 주는 문제였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이게 27회 때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이건 뭐 점수 주는 문제라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고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설하거나 단독과 다세대는 나왔죠. 이런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단독과 다세대 넣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뭐 문제로도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건 뭐 누구나 다 맞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정비법에서 이거 못 맞추면 다른 거 맞출 게 없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맞추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용용지기도죠. 그럼 그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했고 이제 뭐죠?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러면 정비 사업도 뭘 통해서 결정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얘네가 될 거예요. 얘네가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머릿속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죠. 어디요?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여기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허가예요, 인가예요? 인가죠, 인가. 이것도 인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체계도를 하나씩 그려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정해요?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 방침, 큰 틀을 짠다 그 얘기예요. 기본 방식. 기본 방식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고 하진 않는데 큰 틀을 짜는 겁니다. 정비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짜는 게 뭐냐면 기본 계획.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짭니다. 기본 계획. 자, 여기서부터 머릿속에 앞에서 배웠던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기본 계획이면 그건 알죠. 큰 틀을 짜는 것은 입안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수립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왜냐하면 큰 틀을 짜는 기본 계획은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상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안한다고 얘기해요. 입안했으면 뭐 받아야 돼요? 승인. 입안에서 승인 받아야지. 다시 입안이 아니고 뭘 받으면? 수립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되지. 그리고 뭘 하면? 입안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결정. 그래서 우리가 뭐냐? 기억나세요? 승, 입, 결. 수립하면 승인받고 입안하면 결정해라. 승, 입, 결.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것은 수립하고 승인해라. 됐나요? 근데 하나하나 도시는 자기네들끼리 확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입안하고 뭐 해라? 결정해라. 결정하는 게 지정하는 거예요. 됐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지웁니다. 아시겠죠? 자, 머릿속에 정비법은 이거부터 먼저 틀을 잡아요. 기본 계획을 짤 때는요. 큰 틀을 짤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됐나요? 첫 번째 서열까지 정비법에서는 첫 번째 서열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비법은 첫 번째 서열까지 저 국장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고. 거의 어디서 이루어져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래서 정비법에서 국장이란 얘기가 웬만해서는 잘 안 나와요. 뭐 할 때만 나올까요? 기준, 국가계획. 그거 빼고는 거의 안 나와요. 아시겠죠? 안 나와요. 우리가 국토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개발법 할 때는 국장이 계속 나왔잖아 이게. 그런데 정비법에서 국장이 기준하고 국가계획 말고는 거의 안 나와요. 그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의 두 번째 서열과 세 번째 서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큰 틀을 짜는 것은 누가 짜는 거예요? 위에서 짜요. 큰 틀은 어디서 짠다고요? 위에서. 그러면 위에서 큰 틀을 짜면 그것에 맞추어서 안을 짜는 거 누가 짜는 거예요? 밑에서 짜요. 국토계획법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입안을 하는 자가 도시군 관할구역장이었잖아요. 수립하는 것도 도시군 관할구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자꾸 헷갈린다고 이게.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셔야 돼요. 정비법에서는 얘네가 거의 안 나오고 두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인데 기본 계획은 누가 짜요? 두 번째 서열. 응? 기본 계획은 누가 짜요? 두 번째 서열. 됐나요? 두 번째 서열. 그리고 그 기본 계획을 짜면 어디서? 세 번째 서열에서 그 기본 계획을 보고 안을 짜서 올린다고. 그럼 그 안을 짜서 밑에서 올리면 어디서 결정해요? 또 두 번째 서열. 그렇죠. 됐나요?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기본 방침은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기본 계획을 짜요. 정비 계획 말고 정비 기본 계획을 짜요. 기본 계획은 어디서 짠다고요? 두 번째 서열.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서열을 어디를 얘기하냐면 도시군 관할구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 됐나요?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 되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두 번째 서열을 할 때 도시군 관할구역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본 계획은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이제는 특별자치시장도 나와요. 이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시장, 구.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기본 계획을 짜는데 무슨 계획이냐면 지금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죠. 근데 정비를 하는 기본 계획은 도시가 크지 않으면 큰 틀인 기본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요. 도시가 좀 커야 기본적인 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 도시가 작으면 기본 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 도시가 작은 쪽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중에 어딜까요? 시군인데 군은 확실하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 계획을 짤 때 군은 안 짜요. 시도 도지사가 보고 야 이건 안 짜도 되겠다 그러면 안 짜도 돼요. 근데 원칙은 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기본 계획을 짜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됐나요? 이렇게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짜는 건데 군수만 빠지는 거예요. 기본에서 튕겨나갔어요. 그리고 튕겨나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구체적인 걸 짜는 게, 구체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비계획. 그거 짤 때 나중에 올 거예요, 이제.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짰습니다. 짜면 이제 뭐냐면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뭐 하냐면 밑에 있는 자들이 우리 지역 정비구역 정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이유를 대해서 안을 올립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이 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하고 특별시 밑에 있는 누가? 구청장이 입안을 해요.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을 한다고. 안을 올린다고.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또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안은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은 세 번째 서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역을 정하는 지정자는 누구예요? 두 번째 서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열이 누구냐면 도시군 관할구역장. 그러니까 여기서 짜고 다시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올리면 다시 위에서 또 짜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게. 됐나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특별시 부분이 기본 계획을 딱 수립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누가?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딱 보고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을 올려요. 안을 올린다고. 그럼 누가 그 구역을 정해요? 특별시장이.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장이 뭘 짜요? 기본 계획을,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밑에 있는 누가요? 구나 군수가, 구청장이나 군수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정비구역 정해주세요 하고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을 올린다고. 올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그거를 지정해 주는 거, 구역을. 그거 보고 정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죠. 특별자치시는 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이.
그럼 그걸 해서 세우면 누가 그걸 입안 계획을,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 계획을 짜게 돼요? 없죠, 밑에. 얘네가 내려와서 지가 짜는 거, 지가 짜요, 지가 짜서 또 뭐죠? 지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내일 같은 거 바빠요, 이게.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도 되었다가 지정권자도 되는 거예요. 구역을 정하는. 특별자치, 도지사 똑같아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정비 계획에 대한 뭐죠? 입안을 올립니다. 올리면 지가 또 이게 짜요. 근데 그냥 짜는 게 아니고 이걸 짤 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 결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 여기 누구예요? 시장이에요. 도 밑에 있는 시장이죠. 도 밑에 있는 시장이 뭘 짜게 돼요? 기본 계획을 짜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승인 받는다고 했죠. 그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요? 도지사한테 받죠, 이거는. 얘는 자기네들이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안은 별도예요, 이게. 이 일반 시장은 수립을 하면 승인은 도지사한테 받는다고. 근데 일반 시장 말고 대도시 시장이 수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비니까 대도시 시장 규모 크잖아요. 수립을 하면 누가 승인을 해줘요? 지가 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도지사는 시장에 있을 때 도지사가 해줬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시장 할 때는 권한을 줬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한 자가 뭘 하는 거예요? 지가 뭐도 한다고요? 그걸 말 그대로 확정한다고. 직접 수립한 거를. 됐나요? 그 얘기예요. 이건 없죠. 규모가 작으니까 얘네는 기본 계획을 짤 게 없다고.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는. 이게 문제지, 이게. 그럼 일반시하고 무슨 시로 나누시는 거예요? 대도시로 나누니까. 일반시일 때는 수립을 하면 누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지만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한다고 보다는 확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거는 지금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고,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정비 계획에 대한 뭐예요? 입안. 이게 막 복잡하다고, 이게. 지금 딱 들었는데도 복잡하잖아, 지금. 솔직히 되게 간단한 건데 자꾸 얽히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 그게 또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이 강역계획까지 막 합쳐지면 머리 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비법은 아예 별도라고 생각하시라고. 정비법은 그거하고 관계없어, 그냥 이것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정비법 무조건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어요. 했어요?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서열에 속하는 거죠. 그럼 입안하는 거, 정비 계획 입안을 해야 되잖아요. 입안하는 거 누가 입안을 해요? 시장이 입안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입안하는 거라고. 그럼 시장이 입안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쪽을 정비구역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입안을 올렸다고. 그럼 그걸 정비구역을 정하는 자가 있겠죠.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도지사 아니에요. 무슨 말이세요? 왜? 도시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있어요? 군수. 군에 대해서 군은 뭘 안 짰어요? 기본 계획 안 짰잖아요. 정비 계획만 짜면 되니까. 그래서 군수가 군에 대해서 입안 계획을 짜요. 짜고 난 뒤에 그 입안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정비 구역으로 정해주세요 올리면 누가 결정을 해요? 도지사가 아니에요. 군수가 뭘 하게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정권자는 이렇게 돼, 이렇게. 도지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도지사가 나오는 거는 여기 나오는 일반 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거 승인해 줄 때만 나오는 거고, 정비 계획에 대해서 뭘 할 때는 계획을 짜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해줄 때, 그렇지, 그 지정해 주는 거, 구역을 정해 주는 경우는 여기서 다 끝난다는 얘기. 여기서 무슨 아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역이 정해졌죠. 구역이 정해졌으면 구역은 어디에 정해진 거예요? 구역은 어디에 정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을 올린 자의 땅에서 이루어진 거지. 여기서 정비해야 될 땅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고. 안을 올린 자를 선택하는 자가 위에 있는 거고, 선택을 해주면 그 밑에 있는 자를 선택을 한 거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 밑에 있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자가 앞으로 뭐냐면 여기서 사업할 때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고. 왜? 여기에 땅이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을 세 번째 서열을 뭐라 부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이게 보세요. 시장, 군수, 뭐야? 구청장. 근데 여기 군수가, 이건 도 밑에 있는 군수죠. 여기는 또 어디 있는 군수예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군수 계속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붙여요. 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또 광역시 군수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 오시훈 등이라고. 그럼 오시훈 등이라면 이 등에 누구 있는 거예요? 원빈, 그 다음에 장동건,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겠죠. 그렇다 해요, 그냥. 이렇게 있을 거냐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쭉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등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등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겹치니까. 무사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서열 부분을 시장, 군수 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됐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비법에서는 이거를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건축법이나 가게 되면 여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리해보면 일단 기본 계획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도시군 관할구역장.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할구역장. 거기서 뭐 빠진다고요? 군 빠진다고. 군수. 됐나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네들이 수립하고 자기네들이 뭐죠? 확정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는 대도시시장도 자기가 뭐하고 수립하고 자기가 확정하면 돼요. 일반 시는 자기가 확정을 못해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본 계획을 짰으면 이제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이 시장, 군수 등이 뭐 하면 돼요? 우리 땅 정비 구역으로 정해주세요 하고 안을 올린다고. 정비계획 입안을 한다고. 그 안을 밑에서 특별시는 누가? 구청장이 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해줘요? 그건 특별시장이 구역을 지정해준다고. 자, 지정해주는 게 이 사람이지 지정한 땅은 어디예요? 구지, 구. 땅은 구지, 구.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구하고 군이 있죠. 구하고 군이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올렸다고. 입안을 올리면 위에 있는 누가? 광역시장이 그거를 결정해 줄 거예요. 정비구역을. 그러면 구역을 정하면 여기나 여기 있는 어떤 도시 중에 하나가
정해질 거라고. 구나 군 중에서. 그럼 그게 곧 뭐가 돼요? 정비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는 똑같죠? 똑같이. 특별자치도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에 시. 시는 일반 시든 광시든 상관없어요. 시는 시장이 뭐하고?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올리면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한다고, 구역을. 됐나요? 그럼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군수는 입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한다고,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안 했지만 정비계획은 짜야죠. 됐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기본계획 있죠. 기본계획을 누가 짜는 거예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짜는데 누군 제외? 군수만 제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걸 짜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누가? 세 번째 서열이 뭘 짜는 거예요?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이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을 해요. 물론 두 번째 서열이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건 이제 지금 보지 말고 이렇게 돼요. 정비계획 입안을 해요. 그러면 입안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을 하는 세 번째 서열이 누가 돼요? 시장, 군수 등.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이 입안을 올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이곳을 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위에 있는 얘네라고, 또 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가 얘네라고. 됐나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할구역장이라고. 거기에서 군수를 그 대신에 뭐 해야 돼요? 포함. 군수 포함.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만 알면 돼요. 실적으로. 이거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짜지고, 이게 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지정권자가 그걸 정했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시장, 군수 등이 자기 땅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정해진 거죠. 그럼 정해진 곳에서 뭘 하게 돼요? 사업을 하겠죠. 그럼 이쪽에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들은 누구한테 모든 걸 인가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아야 되지. 얘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게 끝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장 군수 등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중간검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자가 이거 실시계획 짜가지고 이거 검사 받는 것도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 다 시장 군수 등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만 조금 고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머릿속에 이게 두 번째 서열이 되고 이게 세 번째 서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기본계획 그리고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정 그리고 밑에 그 구역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내용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머릿속에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